네, 안녕하세요. 매경부동산 사업단 빌딩 분과장 김윤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 건가요? 요즘에 모든 경제지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금리 인상이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예. 고금리.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사회의 경제적인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큰데 네. 부동산 시장에도 당연히 굉장히 큰 영향들을 미치겠죠. 네. 그래서 금리 인상 기조가 변함에 따라서 특히 이제 제 분야인 빌딩 투자 시장에도 영향이 큰데 네. 예,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이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쳐봐서 네. 너무 조금 조용한 감이 없지 않나 그런 게 있어요. 원래 빌딩 시장은 11월, 12월에는 조용합니다. 이제 언제부터 빌딩 투자를 좀 준비해야 되는지 네. 이제 고금리 기조인데 네. 언제 투자 시기가 적합한지 투자 시기? 네 투자 시기를 딱 골라주세요. 와, 완전히 훅 들어오시는데. 네, 네. 빌딩 투자 시기. 언제 딱 해야 된다 이걸 딱 짚어주세요. 뭐 신이 아닌 다음에야 제가 어떻게 콕 집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거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 시기라든 게 정확하게 언제 이럴 수는 없지만 미리 좀 준비하시면 얘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서 앞단을 좀 설명을 하고 예, 말씀을 드릴게요. 빌딩은 딱히 시기를 물론 조절해서 가야 되지만 항상 준비해야 되는 게 빌딩 투자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주택하고 달라서 주기도 짧아요. 주식하고 비교하면 뭐 당연히 부동산의 주기가 생애 주기가 길긴 하지만 어떤 주기가 사이클이죠. 투자 사이클.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등락도 쉽고 등락도 많이 진폭이 크잖아요. 그리고 들어가기도 쉽지만 엑시 전략 빠져나오기도 쉽기 때문에 들고 나는 게 아주 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황금성이죠. 황금성이 좋다 보니까 요 등락폭들이 정말 수시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하지만 빌딩은 황금성이 주택, 아파트를 빼고는 그렇게 황금성이 좋은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투자를 판단하는 시기도 길고, 그러니까 선정해서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사결정 기간도 길고, 그리고 그거를 보유하는 기간도 엑시시 쉽지 않으니까, 황금성이 좋지 않으니까 그 매각하는 시간도 길고, 그러다 보면 보유 기간도 기니까 그 보유 기간 동안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전략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빌딩 시장은 들어가고 나오는 그 주기가 생각보다 주식보다도 훨씬 당연히 길고 그 부동산 시장에서도 아파트의 시장과 빌딩 시장은 또 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금리가 좀 오르락내리락 한다 하더라도 그 진폭이 다른 곳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 예, 그리고 기간이 긴 만큼 진폭이 크지 않고 그만큼 신중하게 들어갔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시장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빌딩 시장은 항상 준비하는 시장이었습니다. 지금 되게 짧게 말씀드렸는데 준비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지금 네. 보면. 항상 준비하는 시간이다. 네, 빌딩은 항상 준비하는 네.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네. 그 최근의 시장 분위기는요. 빌딩 시장은 금리 인상 쇼크는 이미 다 어느 정도는 몸으로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워낙 7월, 8월, 9월, 10월, 11월 달까지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쇼크죠. 그 정도면 금리 인상 쇼크라고 할 수 있는데 기준금리들이 예전에 바뀐 그래프를 나중에 보여드리면 기준금리를 발표를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그리고 많으면 두세 번 정도 하는데 지금처럼 한 달에 두 번씩도 하고 뭐 6개월에 뭐 7, 8번씩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은 없었어요. 전례가 없는 상황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쇼크죠, 이거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쇼크를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인지를 해서 특히 이제 핵심지에 빌딩을 하려고 하는 투자자들은 공교롭게도 지금부터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불장이었잖아요. 이거는 네. 뭐 굳이 빌딩 시장뿐만 아니라 일반 아파트 시장, 뭐 빌라 시장까지도 불장이었는데 그때는 지역 구분 없이 전국 단위로 투자가 이루어졌어요. 뭐 서울부터 제주까지뿐만 아니라 뭐 아파트부터 빌딩은 당연하고 그리고 뭐 빌라까지 나대지 뭐 재건축 딱지까지 전부 다 불장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례적이었던 거고 네. 이제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잠잠해졌는데 핵심지의 빌딩들은
그때보다는 조금 잠잠해지긴 했어도 조심스럽게 지금 매물들을 체크하는 단계예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왔냐 이제 이렇게 체크하는 정도가. 예, 체크하는 정도고 조건이 네. 이제 상황을 보는 거죠. 전체적인 부동산 흐름이 좋지는 않다는데 그러면 지금 나온 매물은 작년 대비해서 뭐 네. 얼마나 그 폭이 금액이 좀 조정돼서 나왔느냐 아니냐. 그래서 조건들이 나랑 상황이 맞냐 안 맞냐 뭐 네.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네. 하고 있는 단계인 거죠. 모든 금액 내 에코티 가지고 전체를 빌딩을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다 네. 보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네. 월세가 대출 이자를 커버하는 수준의 매매가 딱 볼륨이 이제 작아지거나 그러겠죠. 네. 안정적인 투자자로 돌아서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항상 빌딩 시장은 안정적인 투자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월세가 대출 이자를 커버하는 수준의 매매가 수준 정도에서 매수를 검토해야 되는 시기로 보고 실제로 그렇게 조심스럽게 빌딩 시장은 보고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요즘에는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손 묶어 놓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PF도 다 묶여 있고, 그러게요. 그죠? PF 대출이 안 되니까 신규 건설사들 아예 건설하지 않죠. 네. 그리고 모두 가격이 다 빠질 거라고 예견을 하고 있는데 누가 그러게요.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그냥 건설사부터 투자자까지 다 손 묶어 놓고 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앵무새처럼 저도 뭐 당연히 빠질 거야. 뭐 앵무새도 아니고 그대로 따라가고 싶지 않아요. 뭐 너무나 뻔한 사실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긴축만 하고 기다리고 싶지는 않고요. 원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정말 하나씩 되돌아볼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남들 안 움직일 때 미리 준비해야 되는 시기인 건 맞고요. 가장 큰 기조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자이언트 스텝에서 12월 달에는 빅 스텝으로 그냥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조가 바뀌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항상 후행으로 따라갔잖아요. 네. 예, 그런 의미가 있긴 한데 지금은 역전됐어요. 우리는 미국 금리보다도 항상 좀 높게 측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걸 네. 더 이상 따라갈 수가 없어서 충분히 따라가지 못해서 역전이 된 상황인데 잠깐 그거만 잠깐 표를 좀 볼까요? FOMC랑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 표예요. 이렇게 나란히 놓고 봐야지 이제 눈에 보여서 그냥 간단하게 적어봤고요. 보시면은 금리 차가, 그러니까 한국 2020년도 6월 달에는 정확하게 1.75로 양국이 일치를 해요. 근데 6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역전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하고 미국의 금리 차가 이제 점점 벌어지는 상황인데 네.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할 때 보면 보통은 0.75씩 인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0.5로 인상 속도를 좀 줄입니다. 예, 그게 12월 달부터 22년도 11월, 12월 요 사이가 이제 0.5로 줄어들었네요. 네. 그전에는 0.75씩 올리다가 네. 그 사이에 우리나라 역전된 그 이후에 금리 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의 인상 속도에 비해서 우리나라 속도 한번 보세요. 네. 그 오렌지색이 네. 우리나라 속도인데 네. 기준금리인데 3.25로 지금 계속 우리는 머물고 있잖아요. 네. 작아졌네요. 네, 네. 0.7, 뭐 0.5 올라가다 0.25 올라가서 그게 이제 12월 초에는 네. 동결시킨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네. 지금 이번에 발표하면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금리 기조가 이렇게 놓고 보니까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금리 기조 어떻게 가고 있는지가 지금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우리나라는 과거의 사례는 우리나라는 미국 금리보다 높아야지만 외화가 유출되지 않으니까 그대로 이제 좀 높게 책정을 하면서 갔는데 지금 오히려 외화 유출을 감내를 하면서까지 지금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 경기가 도저히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저거를 따라가면 국내 경기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역마진이 나서 외화 유출이 심각해지는 걸 감수하고라도 금리를 묶어놓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결국 우리나라 시장이 경기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인 거고 뭐 이런 거는 이미 경제 전문지라던가 주식 방송 하시는 분들이 워낙 잘 분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경기 얘기를 지금 하기에는 좀 그래요. 근데 뭐 금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 우리도 봐야 되니까 빌딩 시장도 그거를 비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기는 해야 됩니다. 핵심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들이 있고 경기가 어려운 경기 여건을 볼 때 바로 상승하지는 핵심지라고 하더라도 네. 바로 상승하지는 못할 거다. 현재 빌딩 시장의 특히나 핵심 지역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코로나 위기 때 정말 시중에 엄청난 돈이 풀렸잖아요.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 풀렸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당연히 발생했고 네. 그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고 해서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대폭 올리고 있는데 과연 금리를 올려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다 잡힐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는 좀 의심스럽거든요. 네, 따라잡기 힘들죠. 네. 경기 침체 우려로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잡히기 전에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 같고요. 실제로 조절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럼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으로는 시중에 풀려 있는 저 자금들을 다 회수하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특히 최근에 풀린 통화량만큼 이게 금리로 완벽하게 회수가 되지 않으면 자산 가치 다시 한번 그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자산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돈의 가치는 그만큼 이제 하락한다라고 보는 거죠. 돈의 가치 그러면 부동산 가격 역시 완전히 과거로 온전하게 옛날 가격으로 이제 돌아가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돈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경기 침체일수록 이제 저는 침체기일수록 계속 이제 투자자들께 드렸던 말씀이 네. 아니 가치 투자를 하셔라.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항상 김윤희 대표님께서 네. 말씀하시기를 부동산은 가치 투자다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네. 가치 투자가 도대체 뭐예요? 주식에 보통 이제 가치 투자 하잖아요. 네. 배당도 잘 나오고 그리고 네. 회사도 좀 우량해서 등락폭은 크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래서 회사가 발전할 수 있는 곳에 선투자를 해서 그냥 장기간 그 회사가 크는 거를 보는 거 이게 가치 투자의 주식의 가치 투자인데 저는 부동산도 그거랑 다르지 않다라고 봐요. 그리고 그 근간에는 돈의 힘. 우리나라 유사히 이래로 통화량을 보면요. 그 통화량이 한 번도 줄지를 않았어요. 한 번도 줄지 않았는데 그게 바로 돈의 힘이거든요. 저는 돈의 힘을 믿으라고 하고 싶어요. 믿으라고 하고 싶은데 통화량이 늘면 화폐 가치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시중에 많은 돈이 풀려버리면 흔한 게 휴지처럼 떨어지진 않겠지만 그건 풀린 만큼 상대적으로 화폐 가치는 떨어질 텐데 돈이 흔하면 물건 가치가 이제 반대로 올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통화량이 결국은 그 자리를 실물 자산이 대체하는 네. 그런 형태로 저 시소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화폐가 물가를 잡겠다라고 해서 금리를 올렸는데 그게 충분하게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화폐를 회수를 하느냐 네. 안 하느냐에 따라서 네. 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자산 가치가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저는 충분하게 금리로 그 모든 것들을 흡수하지는 못할 거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 네. 지금 표에 보면은 이제 97년도부터 네. 한국은행이 발표했던 시중 통화량이에요. 네. 매 각 연도별로 쭉 나와 있잖아요. 네. 21년도 것까지의 통화 증가량이거든요. 네. 줄은 적이 있나요? 정말 늘어나고 있네요. 계속 우상향이거든요. 네. 물론 저기서 등락폭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항상 97년도부터 그 이후부터는 한 번도 통화량 자체가 줄은 적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돈의 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